네, 꼼찰청장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음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그냥 못 참겠습니다, 이 냄새. 어우. 빨리 신속하게 나오신 분 소개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간장게장 색으로 오늘 그럼요.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손을 닦고 있습니다. 이건 손으로 그래. 먹어야 되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 김태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그래 우리 저 장용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바로 가죠. 예. 아우, 세상에나. 드세요. 네. 얌테이블 봄제철 간장 얌테이블 꽃게장. 이것도. 아이, 세상에. 그래, 우리 얌테이블은 다 믿을만한 그렇죠. 그런 얌테이블 아니겠습니까? 네. 봄제철 간장 꽃게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간장게장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철 국내산 꽃게로 담근 그런 간장게장을 가장 푸짐하고 맛있게, 가격은 그러나 압도적으로 최저가로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간장 꽃게장 한 통. 요거 3.8kg인데 49,900원. 더욱 놀라운 것은 함량이 무려 39.5%라는 점입니다. 이 3.8kg 중에 꽃게 무게만 1.5kg이라는 얘기입니다. 와. 간장 가득한 간장게장이 아니라 꽃게가 아낌없이 듬뿍 들어간 게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게다가 꽃게장의 선도를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게장 한 입 물었을 때 입안 한가득 퍼지는 꽃게 특유의 달콤함과 바다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짜지 않고 비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이 꽃게장이 비리면 그건 뭐 대체 도루묵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너무 네. 맛있어요. 이거는 너무 꿀맛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세상에. 자, 그야말로 이 간장게장 짜지 않고 비리지 않습니다. 네. 게다가 입점 기념 10% 추가 할인 이벤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최저가가 아까 말씀드린 49,900원인데 세상에 5월 28일 금요일 아침 11시까지 10% 추가 할인된 44,900원에 판매됩니다. 진정한 밥도둑의 원조, 짜지 않고 비리지 않는 얌테이블의 100% 국내산 꽃게장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장 먹어야 이거, 됩니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살 봐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그래도 이거다 밥을 넣어야 이제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딱지. 정말 너무 맛있는데요? 짜지 않네요. 짜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게 보면은 많이 짠 경우가 많은데, 짜지도 않고. 너무 달콤해. 세상에. 이번 주말 메뉴가 그냥 먹어도 결정됐네요.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와. 간장 국물 떠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달콤해. 살이 이렇게 꽉 차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간장 국물이요. 괜찮아요. 어머 세상에. 너무 맛있다.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진짜 이 꽃게, 살. 와, 이거, 와. 해보고 싶었는데. 저 다 먹었어요. 많이 싸웠다. 고수 다 먹었어? 네. 와. 그럼 대단하네. 이게 일반 음식점 가면은 게장을 이렇게 한 번 씹으면 살 조금 있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이거는 입 가득 찹니다. 제가 간장게장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백화점에서 샀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 맛이 아니에요. 이 맛이 아니지. 그 맛이 아니고 걔가 러시아산이고 진짜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이거 진짜다. 완전 진짜다. 나는 같은 아예 백화점에서 사니까 똑같은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쌀만하네. 다른 거예요. 다른 게장인 거예요. 꽃게가 아니었어요. 와, 맛도 다르고. 세상에 이렇게 실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맛있네. 어떡해. 이게 짜지 않는데 어떻게 신선한지 모르겠어요. 비린 맛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보통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짜거나 아니면 좀 비리거나 그런데 이건 짜지도 않고 비리지도 않은 거 보니까 이거는 최대한 신선할 때 딱 담근 거예요. 이건. 그쵸. 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저도 좀 휴지 물티슈 좀 야, 이 꽃게라서 이게 게가 딱딱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 막 러시아산이라든지 그런 게는 정말 딱딱한데 다리에도 살이 너무 꽉 차 있다. 그래. 와, 다리에도 세상에 집게 다리에도 살이 이렇게 꽉 차. 그리고 집게다리 쪽엔 되게 먹을 거 많아요. 와, 진짜 알차다. 이거. 와, 이게 보통 이게 간장게장을 먹게 되면 밥을 자동으로 먹게 되거든요. 네, 좀 그렇죠. 짜기 때문에 안 짜요. 그래서 진짜 안 짜요. 저 혼자 그래 지금까지 저기 밥 안 먹고 밥 없이 그냥 게장만 먹었는데 근데 와, 이 간장을요 되게 넉넉하게 주잖아요. 다른 요리할 때 써도 되겠다. 진짜. 진짜 이 다른 간장이 요리할 때도 네. 되겠다.
정말 뭐 시간 떨어지면은 이 간장 국물에다가 참기름, 여기 참기름도 있거든요. 참기름 살짝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 와,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참기름을 살짝 넣어가지고요. 밥을 비벼요. 아, 아, 어머, 야, 이거 어머 세상에. 어, 간장 이게 이거 완전 꿀맛이에요. 3.8kg인데 지금 이제 최저가라면 44,900원. 세상에. 진짜 이 실하다. 정도면 이게 3.8kg인 거 아니에요? 아이고, 괜찮은데요, 이거? 이게 진짜 실한데요? 진짜 왜냐면은 우리 간장게장 정식 그런 데 가면은 1인분에 한 3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3만 5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집 잘못 가면은 비린 맛이 더 많이 나거나 짠 맛이 너무 많이 이렇게 비린 맛은 요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짠 데가 많거든요. 진짜 싱거워. 근데 이건 짜지도 않고 이거 최대한 재료가 신선할 때 담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 안 간장이 너무 짜면서 탐나네요. 예, 맞을 수가 없어. 물티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도 아니 지금 와 이거 뭐 물티슈.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응? 와, 아니 입안 가득 찹니다 살이. 진짜 맛있어. 네. 네. 어우, 아유 정말 이렇게 근데 다리까지 이렇게 씹고 있어, 다리까지. 이게 육체파 개들 아니에요 이게 육체파. 이거 대박인데 이거? 이건 진짜 강추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말 간장이 정말 맛있다는 거. 간장이 맛있어 정말 간장이. 맛있어. 이렇게 짜지 않으면서 맛있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을 약간 일부러 짜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약간 짜야지 맛있게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짜지 않으면서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건 정말 재료가 좋고 잘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야채들이 엄청 신선하게 있어요. 이 파랑 이거 그냥 하지 않고 이거 찌개 끓일 때도 써도 되고 국 끓일 때도 이 간장으로 넣으면은 이게 어떤 양념보다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양파랑 맛있어. 진짜 이건 밥도둑입니다. 밥이 없어졌네요. 양파랑 이거 파랑 만들어 저기 있거든요. 와 어디 꽃게야 이게? 서해안 아닐까요? 소리나 고추도 꽃게인가요, 이거? 아유 잘 먹었습니다 정말 이게. 고추랑 양파랑 야채가 되게 그럼. 신선한 야채가 들어있어요. 신선한 야채. 꽃게는 국내산이네요. 국내산이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산 맛이 다르더라니까요. 먹어보면 달라. 요새 근데 국내산 꽃게가 되게 비싸요. 왜냐면은 이 꽃게가 주로 잘 잡히는 데가 서해 5도 그쪽이거든요. 근데 서해 5도가 이제 남북한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거기에 남북한 어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어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남북한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자리에 중국 배들이 와가지고 싹 쓸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꽃게 그 가격이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꽃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요즘 같을 때는 사실 지금 이제 중국 꽃게잡이 배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야채가 들어있거든요. 양파랑 뭐 고추랑 네. 파 완전 신선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 좋은 신선한- 재료를 썼네. 좋은 재료를 신선한 야채가 썼네. 들어있어서 이거는 이 자체로도 그럼. 정말 간장은 한 방울도 버리면 안 되고 국 끓이거나 이럴 때 뭐 우리 그냥 진짜 다른 참치액젓 이런 거 넣거든요. 그치. 그런 필요 없어. 이걸 넣어야 돼. 다른 간맛 음식 줄 만들 때 네. 제가 방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게딱지 잘 모아가지고 어묵탕을 한번 끓이면 어떨까? 아 이거를 그렇지. 그리고 그 어묵탕에 이제 간을 요 간장으로 맞아. 그러면은 어묵탕. 야 죽이겠다. 진짜 대박이네. 정말. 이거 진짜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얌태블. 역시 얌태를 배신하지 한 번도 않네.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네. 자, 네. 너무 맛있는 여러분 얌테이블 봄제철 꽃게장. 이것도 이 철이 지나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렇죠. 네. 네. 그래요. 봄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봄제철 간장 꽃게장. 갑자기 백령도 하면 또 가고 싶다. 이렇게 차례 되면은 백령도로 가고 싶어져요. 너무 이렇게. 맛있어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꽃게의 계절 5월 간장 꽃게장 얌테이블 간장 꽃게장으로 한번 풍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봄제철 간장 꽃게장 김용민닷컴에서 한 통 3.8kg 49,900원인데 5월 28일 오전 11시까지 49,900원에 오십니다. 그럼 저도- 5,000원 싸게 파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49,900원인데 10%니까 네. 5,000원 싸게. 네. 야, 저도 구매하겠습니다. 진짜 강추. 저도 네. 가면서 바로 강추. 사야겠습니다. 네. 자, 얌테이블
봉제철 간장국 게장이었습니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군 필요하셔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그럼 오늘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꼼찰청장, 우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공소장 미국주의가 아니라 공소장 일본주의. 네. 뭐 많이 어려워가지고 일본주의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검찰이 어떤 사람을 피의자로 있었던 사람을 이제 재판에 넘기면서 네. 이 사람이 혐의랑 공범관계 이 정도로만 적시를 해야 되는데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어요. 전에 뭐 이런 잘못도 있었는데 이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단을 좀 갖지 않게 공소장에는 혐의와 이름 그리고 가볍게 예단을 갖지 않을 정도로만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공소장에는 간단하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무슨 범죄에 해당되는가 공범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써야지 주저리 이 사람은 나쁜 놈이고 옛날에 뭔 사고도 쳤고 주변에 어떤 나쁜 놈들이 같이 있고 이런 얘기까지 주저리 쓰지 말고 또 사전에 미리 증거물 같은 걸 이런 증거도 있고 저런 증거도 있고 증거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내용도 쓰지 말고 간단하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기소한다. 증거물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 내겠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법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254조 3항에 따르면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시행 규칙에 따르면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 첨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에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공개된 거, 뭐 공개된 것이 공소장이라고 할 경우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얘기는 이성윤 검사장의 행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단만 생기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울산 시장 사건 네.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쓸데없이 대통령 해가지고 맞아요. 40몇 번이 나왔어요. 그런 것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건데 우리 검찰은 워낙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매 형사 사건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얘기 안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상습적으로 나오나 이게 왜 맨날 나오나 봤더니 진짜로 보면은 공소장이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쓴 거지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보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아요. 그게 틀린 거죠. 지금 공개돼서 좀 유통이 되고 있는 그 공소장의 요약본, 편집본 여기에는 혐의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전제 사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이성윤 지검장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이런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쓰려면 그 사람들 다 기소를 해야 돼요. 왕창 기소를 하고 이 사람들 이런 피고인들이고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쭉 있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니고 한 사람만 덜렁 기소해 놓고서는 쭉 나열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법원에 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이것이 언론에 공개돼서 정치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사건, 저도 이제 형사 사건들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 특히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나 지금 이성윤 공소장 같이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기재되는 공소장이 없어요. 일반 그러니까, 사건에서는. 그렇죠. 그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소설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한 10장이면 충분할 것을 100장으로 늘려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또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공소장이 공개되면은 공소장은 그래도 굉장히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빌려서
이성윤을 엿먹이고 또 이 정부의 그 핵심 인사, 특히 그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장관 등을 엿먹이기 위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청난 이슈 흡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말만 탁 던지면 모든 이슈가 거기 집중이 돼. 네. 다른 이슈는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거를 노리지 않았느냐. 그걸 노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규원 검사와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이유가 뭐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건데, 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이 문제가 없다라고 뭐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근데 일단은 이제 내규 위반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는 정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면 피고인은 요렇게 행동했는데 법령에는 요렇게 돼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절차를 위반한 거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소장이라는 게 예전에 공개된 거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국회에서 그걸 우리가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국회에 넘겨줘요. 국회에 넘겨진 거를 가지고 이제 공개가 되는 식으로 네. 됐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국회 차원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우리 좀 보고 우리가 판단해 볼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넘겨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뒤에 이게 버젓이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론에게 직접 뿌려지고, 동아일보 맞죠? 네. 동아일보로 먼저 들어갔고요. 그것도 보도 자료에 준하는, 이것은 저는 공소장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 이성윤의 어떤 범죄 사실과 관계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네. 오로지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놓은 보도 자료이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성윤 지검장을 이렇게 기소를 하고, 또 나머지 윤대진 등 한 3명은 또 공수처로 넘겼어요. 그리고 윤대진 등 3명에 대해서는 다 이름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소했는데 공수처, 너네 기소할 거야 말 거야. 오히려 공수처가 여기서 이걸 받고 기소를 하는 것도 검찰에 어떻게 보면 꼬뭉이 되는 거잖아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몇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 이거 가지고 기소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뭘 꼭 짚느냐면은 박상기 여기 공수장에 적혀 있대. 박상기 장관이 화를 내면서 이거 내가 지시해서 한 일인데 네. 그 직원들을 조사를 하면은 나도 주소하겠다는 거냐. 근데 그 이야기는 박상기 장관을 엿먹이려고 쓴 거잖아요. 연락이라고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엿먹이려고 쓴 거죠. 근데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 금지의 권한이 법무부 장관의 그러니까 법무부 권한이에요. 장관한테 원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네. 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엿먹이려고 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장관이 장관의 권한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박상기 장관이 문제가 될지언정 나중에 그 밑에 지시를 받아서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문제를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9월, 그러니까 2019년 3월 23일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헤드라인이 김학의 출국 금지 전 피해자자 전환 사실상 수사 개시,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 전 검찰이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긴급 출국 금지를 공식 승인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승인을 떠나서 이게 피의자, 그러니까는 피의자 신분에게 긴급 출입 금지가 가능한데 피의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피의자였지. 피의자로서 아직 어떤 사건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사건 번호를 얼렁뚱땅 다른 사건 번호 막 부여하고 이런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인지 아닌지 저는 이게 불법 출금 사건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학이 불법 출금 사건, 아니 무슨 불법이야. 불법 출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없는데 모든 기사는 김학이 불법 출금 사건 이렇게 불법이라고 마치 이미 확정된 것인 양 네. 보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은 김학이 출입금 출금 불법 의혹. 네, 그렇죠. 이게 정확할 네, 텐데 네. 불법 출금으로 가면은 네. 그건 얘기가 다르지. 그렇죠. 그리고요, 그게 제- 완전 예단을 주는 거죠.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어쨌든 볼 수밖에 없는데 불법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뭐 장관이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권한이 있는 것이 피의자라야 된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피의자라야 장관이 긴급 출입 금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피의자를 누가 정합니까? 피의자라는 것은 그 담당 검사가 이 사람 피의자다라고 할 때 정해지는 거예요. 번호는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게 피의자 중에 고소고발을 당해도요 다 피의자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미 금하기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형제 번호가 다 깨졌던 아직까지 무슨 번호로 무슨 지금 불법을 지금 따졌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검찰이 진짜 검사가 인지를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피의자로.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규원 검사가 이번에 네. 이제 같이 기소가 됐잖아요. 이규원 검사가 검찰 자료를 싹 훑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훑어보니 여기에는 보니까 아예 번호가 없는 건 물론이고 직인이 안 찍힌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공란인 것도 있고 번호 자체가 이렇게 해서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때마다 다 이걸 문제 삼지 않았다. 왜? 그건 긴급했기 때문에 긴급 출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 출금하고 출국 금지하고는 또 약간 편차가 있어요. 긴급이에요. 긴급한 거. 그리고 불법 출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에 반면에 지금 공소장 유출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불법 유출이라고 얘기했음에도 공소장 유출 관련 논란 이 정도로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지금의 언론이 보면은 딱 그냥 검찰이 쓰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불법이라 그러면 불법인 거고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버리는 그런 이상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무식해요. 정말 무식해요. 뭐 이런 애들이 지금 기자를 하고 있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무식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자들이 만약에 한 명이 무식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식의 결과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다. 100% 고의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언론개혁도 저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BC 협회 언론의 유료 판매 부수를 책정하는 그런 협회의 문제점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금 개정 법안이 나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언론에 대해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검찰이랑 딱 합이 맞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라는 여기서 밀리면은 언론이고 검찰이고 날아간다. 다 날아간다. 기득권 세력은 다 날아간다. 이건데 그래서 지금 딱 합이 맞는 지금 이 지점이에요. 너무 황당한 것은 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는 기사가 제 기사 외에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라 지금. 거기다가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일련의 보도들을 살펴보면 유출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의 기사들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주의가 위반해서 재판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장이 공소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 없다. 수사를 위한 수사였고 기소를 위한 기소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보면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규원 검사는 지금 본인이 하지도 않은 면담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지금 기소를 당한 상황인데 이거는 공소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공소장 양식은 아니에요. 다른 수사 자료가 유출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유출된 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니. 아니 이거는 기자가 무식한 게 아니라 이건 사악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 누구는 유출했다고 기소하라고 난리를 쳐놓고 바로 돌아서 얘는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기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보도가 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공소장이나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공소장을 법무부에서 국회에다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데 그 공개하지 않은 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공소장은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국회에 제출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보면 보수 언론이 김도우 국민의힘 의원한테 이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여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만 기준을 엄격히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노원구 세모녀 사건이나 광주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도 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그리고 특정 여권의 누군가가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기준을 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도욱 의원 같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 공소장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느냐라고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이게 야비한 짓이 두루뭉술하게 여권권을 하고 야권권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요.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딱 있다. 누구 거랑 딱 얘기를 하란 말이야. 김도욱 의원 저 평소 때 같으면은 누구 거는 이렇게 하고 내 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식으로 본인이 그렇게 큰 소리 떡떡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두루뭉술하게 야권권은 어떻고 여권권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김도욱은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도.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거기 공소장이라고 불리는 실체 없는 그 보도자료 같은 언론에 유출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 같은 그것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상기 장관도 언급돼 있고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도 언급돼 있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너무 신나서 그렇지 윤대진 직권남용 조국 박상기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또 동아일보도 신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너무 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이런 퍼포먼스를 검찰이 한번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때 그때 진짜 한번 그 유출? SBS 보도를 잘 받아주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와글와글 시끌시끌 하면은 아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만 심어줘도 성공인 거예요. 이 보도자료 형식의 공소장 저는 유출은. 이게 선거운동이라고 봐요. 이 언론 플레이가 성공했으면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누군가가 출마 선언을 했을런지도 몰라요. 이것도 고소해라.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2019년 12월에 시행된 이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그리고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명시를 하면서 어떤 거를 공개할 수 있냐? 사건 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그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검찰의 수사 상황이 계속 중계식으로 보도가 돼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는 공소장을 유출하는 게 아니라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런 보도는 하면 안 된다. 혹은 바로잡습니다라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공소장을 유출한 것이 이런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데스크 얘기를 하셨는데 데스크도 자격 없는 데스크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정말 제가 어떻게 데스크를 하고 있지? 그리고 오히려 보면은 쟤는 남 험담하고 모함하는 걸로 저 자리에 올라갔나 봐 라고 싶은 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제가 데스크를 하고 있지 싶은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종종 왕왕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중에 어떤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야 너네 그 누구 부장 옛날에 정말 뭐였다 라는 얘기를 왕왕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는 또 되게 인정받았거든. 왜? 광고를 잘 땡겨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화가 악화를 지금 부추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즘 대학 교수는 연구 잘하고 또 지성이 넘쳐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건 개뿔이 무슨. 교수를 취업 잘 시키면 장땡입니다. 그거. 맞아요. 그게 무조건이에요. 기부금 잘 받아오고. 맞아요. 기부금. 신문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네. 취재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종하고 단독하고 그래서 뭐 회사의 어떤 저널리즘적 성과를 드높이고 아니야! 광고만 따오면 그래. 그래서 정말 사이비든 어디든 광고만 잘 따오면은 네. 그 회사에서 아무도 뭐라고 얘기 못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앞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려면 미디어 바우처 제도 그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털에 올라가는 그런 공짜 기사가 아니라 독자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박범계 장관을 검찰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벌써 2시간 전 네, 얘기입니다. 2시간 전에 네. 있었던 일인데. 뭘로? 직무 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가 되면은 물러날 줄 알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제 언론에서 물러나라고 버티고 있네 이러면서 계속 돌 던졌거든요. 근데도 이성윤 지검장이 버티니까 우리가 버텨라 힘내라 그러니까 버티니까 박범계 왜 아무 일도 안 하냐. 잘라라. 예. 잘라라. 잘라라. 그 아니 윤석열도 못 잘랐는데 이성윤을 어떻게 잘라?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성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 답답한 뭔가 좀 거예요. 다급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뭔 다급한 사정인지.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짚혀지는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성윤이 후임 중앙지검장이 정해지기 전에 이성윤이 그만둬가지고 중앙지검장 공백 상태가 단 1시간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1시간 사이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지. 그렇죠. 네. 두 사람을 살려줘야 돼. 그리고 핸드폰 하나를 돌려줘야 돼. 야. 왜냐면 네네. 지속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고 지속적으로 담당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그걸 꽉 잡고 안 된다. 이거 아직 포렌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끝내냐. 이 사건을 어떻게 덮냐. 덮을 수 없다. 근데 버티니까 막 언론에서 폭격을 했죠. 이성윤이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한다면서 막 폭격을 했죠. 지금 다른 사람들의 모든 담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팀에서 전부 다 결정을 내린 일을 이성윤 혼자서 뒤집고 있다. 그래서 엄청 폭격을 했는데도 이성윤이 끝내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말로는 안 듣겠구나 하고 기소까지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그리고 심지어 다시 언론에게 그걸 다시 줘요. 자, 이성윤을 공격해라. 이성윤을 물어뜯어라. 그거를 항의를 하고 나서 바로 언론에 뿌립니다. 그러면 네. 언론에서는 항의했네라고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 포렌식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을 하기 전에는 네. 포렌식 그쵸. 하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될지 몰라도 포렌식 하기 전에는 수사 마무리하면 안 돼. 이건 너무 당연한 너무 얘기거든요. 당연한 이건. 얘기죠. 맞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싹 도려내요. 아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없다고 했으면 무고를 밝히기 위해서 핸드폰 포렌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포렌식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 배제해야 된다느니 내보내야 된다느니 얘기하는 얘기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많은 선례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감찰을 받아도 수사를 받아도 징계를 받아도 옷을 벗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저의 고발인, 저를 고발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그분을 왜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보호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핸드폰에 이동재만 있는 게 아닐 거거든. 많은 기자들이 있을 네.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또 한동훈하고 소통을 했을 아니, 것이고. 당연히 많은 전화가 있어 통화를 했죠. 이렇게 뭐 근데 내가 하는 그거는 사람도 뭐 되니까. 사건과 뭐가 나니까 공개를 안 하지 않을까요? 뭐 안 하겠지만 나올 수도 있죠.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 한동훈 검사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어라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거 아직 포렌징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한 게 저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이 남은 이게 보복이 아닌가?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너 이 의심스럽다 그랬어? 이거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 그래라 또.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성윤 하나 날리려고 이렇게 단체로 달려드는가라고 한다면은 이성윤은 절대 그만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그분은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줄 수 있을까? 지금 저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요. 아니 국민청원 게시판이야 뭐 그냥 쌩까면 그만이지. 그 아니 지금 그래도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여론화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성윤 검사장의 심지가 얼마나 굳느냐거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혹시 뭐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성윤 검사장한테 격려할 수 있는 전보라도 하나씩 보내주시든가 꽃이라도 화분이라도 꽃을 뭐 조그만 거. 하나씩 보내주시든가 해서 부세어라 이성윤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운동도 한번 하죠. 부세어라 이성윤. 그분도 문자 힘내라 샤워 아니야? 줍니다. 힘내라? 힘내라가 힘내라보다 아니었는데. 부세어라가 낫지 않을까? 힘내라 많이 하던데. 부세어라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성윤이 형이 잘 버텨줘야지. 지금 윤석열이 이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성윤이 없어지면 이제 대권과도 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발을 한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갑자기 뭐 서울대 무슨 반도체 어쩌러 간다든가 뭐 자기 지지 윤석열은 모임 공부 중. 윤석열은 공부 중. 저는 반도체 그 기사에서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사진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이 찍은 건데 독자 제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뭐 진중권 독자, 씨를 비롯해서 독자 제공. 혹시 저 외동아들? 검사 중에 외동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갑다. 구독자인갑다. 뭐 지금 뭐 저기 자기 뭐 싱크탱크인지 뭔지 이렇게 발족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누가? 네. 윤석열이요. 싱크탱크? 진중권을 맞아요. 해가지고 뭐 내일인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계속 그게 뭐냐면 대권 쪽으로 가려고 계속 발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있는데 뭔가 지금 계속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 걸림돌을 치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게 아닌가.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유일한 걸림돌이자 최대의 걸림돌이 부인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나. 그리고 저의 고발인 역시 핸드폰이 지금 거기 중앙지검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또 쉽게 움직이기 어렵지 않겠나. 저는 사실 그 휴대폰에는 아무 내용도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추정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이성윤을 못 잡아서 그냥 안달인 걸 봐서는 아마 정말 감추고 싶은 게 많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 검사장 인사 때 이제 선배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전에 그 한동훈 검사장 그 검사를 뭐 서울로 올리거나 최소 대검으로 보내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에 전제되는 게 뭐냐, 지금 직무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핸드폰 돌려주고 올리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황은 아마 윤석열 씨나 아니면 이제 한동훈 검사한테 다 불리한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제 나만 아니면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텐데 니랑 나랑이 아니었으면 핸드폰을 돌려받았을 텐데 그쵸. 그걸 못 받으니까 얼마나 믿겠니? 아유. 그래, 알겠습니다. 그 제가 법리를 하나 아, 그래도 짚고 예.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러시죠. 말씀을 드리면 예. 이규현 검사가 SNS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래, 저도 이규원 에 검사께서. 들어가서 이제 저도 봤는데 친구가 됐습니다. 진짜요? 저도 친구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검찰이 주장하는 그 증거 기록을 보다 보니까 형제 번호가 없는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 출금한 사례들이 눈에 띄고 그 중에는 제법 유명한 분도 있고 요청서에 관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요청서상 사건 번호가 아예 공란인 경우도 있고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일반 출금 양식으로 요청한 것도 있고 하여튼 요지경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니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 다 승인되고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것이다.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서 이제 검토해 봐야 되는 거는 과연 피의자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법원은 피의자를 실질설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서 어떤 피의자로 인지되어서 피의자가 신분이 절차 형식상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 개시 여부에 따라서 이 피의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2000도 2968 판결인데요.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사가 있고 인지를 거쳐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사를 할 때는 피내사자인 거고 인지 절차를 거쳐서 인지가 되면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학의는 피내사자였을 뿐이고 피의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긴급 출금을 할 수 있느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수사와 내사의 구별은 형식적으로 입건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 개시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규정은 검찰 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인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내사자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더라도 그것이 인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했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거는 이제 피의자가 된 것이고 그때 이루어진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이규원 검사가 예시로 든 이 증거 기록에 있는 이 자료들은 바로 이 피의자 실질설에 따라서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규원 검사를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저도 이제 계속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실질설 피의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당시에 이규원 검사가 작성했던 그 문건들이 허위 사실이다. 그 윤중천 관련한 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실체적으로도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실질설에 의해서 피의자로 김학의를 전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피의자가 되는 과정에 불법이 개입됐다라고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웃긴 게 이 옛날에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의혹 제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때 자기가 김학의 전 차관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더 이상 수사를 감찰할 수 없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은 왜 무마했다고 그러고 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도 사표를 내는 바람에 못하게 된 건데. 피의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니요. 아니 김학의를 그동안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해서 공소시효가 그렇죠. 다 지나버려서 그렇죠. 제대로 합당한 처벌도 받지 못하게 된 게 지금 누구 때문인데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 저도 이제 기사 보내주셔서 봤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변호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주장이에요. 왜냐면 잘 안 쓰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공소장 일본주의는 정말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이 사건에서 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니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울산 선거개입 사건에서도 그 100장 되는 공소장은 네. 더 재판관에게 정말 예단을 주는 그런 불필요한 사실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여론을 통해서 또 재판부를 압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이 기사 쓰기 전에 네, 이게 그 조국을 거론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너무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식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공소장 일본주의 얘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맞겠다. 아 진짜 진짜 네. 최후의 최후까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계속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하고 재판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요거를 인정해야 되냐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소장 일본주의 이제 굉장히 공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조금 여기에 대해서 다수 의견, 뭐 별개 의견, 소수 의견으로 갈려요. 그래서 다수 의견 같은 경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인지는 이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주장이고 처음부터 주장 안 하면은 나중에는 그게 이익권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게 다수 의견이고, 근데 별개 의견은 아니다. 이거 증거조사 절차 맞춰도 이거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반대 의견 중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면 기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견해가 갈려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정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제가 무효인데 알기로는 해당하다. 그 재판에 해당한다. 다수 의견을 쓰셨던 분이 양승태 대법원장. 아, 그런가요? 예. 이분이 지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했다고 자기 사건에서 지금 그걸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관이 위법 수집 증거 관련해서도 좀 비슷한 사건이 예, 있다고 맞습니다. 보는데 예. 실체 질신 발견과 그 위법한 절차 사이에 어떤 비교 역량을 예. 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때 그 양승태와 지금의 양승태가 다른- 분명히 다르신 분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게 사법농단 재판 들어가면은 변호사도 판사 출신, 증인도 판사 출신, 뭐 피고인도 판사 출신, 재판석에도 판사 출신. 그래서 검사님들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인정한 검사님 보면은 가장 말을 못하는 게 검사고요. 네. 다 정말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정말 그거 한번 얘기를 시작하시면 무슨 판례들이 그렇게 많은지. 임종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강의하세요. 아 진짜요? 강의를 해요? 거의 강의를 하십니다. 그 옛날 얘기까지 끌어오면서 이렇게 변론하는데 와 근데 정석을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현직에 계실 땐 정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죠. 네, 본인이 그 입장에 처해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 알수 내가 있게 다 해보니까 되는 알겠더라. 거죠. 그거죠, 이제. 그런 게 되네요. 아유 참 한심합니다 정말. 기